자, 오늘은 퇴저감, 지난 시간까지 화성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퇴저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암석은 그 생성 원인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화성암이고,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울 퇴저감, 그다음에 변성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화성암은 기존의 암석이 완전히 녹아서 마그마가 되었다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 마그마가 된다라는 것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녹아야 되는 거죠. 반면 퇴저감은 기존의 암석이 부서지거나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쌓여서 굳어진 암석이 되겠고요. 자, 변성암은 기존의 암석이 열하고 압력을 받는데 녹으면 안 되고 열하고 압력을 받았으나 고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질되거나 성분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모양새가 변해서 만들어진 돌. 그래서 화성암이랑 퇴저감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어서 걔네들 사진이 나와 있는데 변성암은 교과서에서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성암, 대표적인 변성암, 이거 편마암이라는 암석이에요. 편마암이라는 암석인데 여러분도 흔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도로가 있고 여기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원이 있을 때 그 정원하고 인도 사이에 이렇게 정원석이라고 하죠. 그렇게 갖다 놓는 돌, 편마암을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줄무늬 같은 게 이뻐 보기가 좋아서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고 운동장에도 있고요. 편마암 일단 뭐 사진만 보고 넘어가고요. 퇴저감. 자, 퇴저감은 풍화작용 혹은 침식작용으로 생긴 쇠설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흔히 일단 쉽게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모래, 진흙, 자갈, 기존의 암석이 깎이고 부서져서 생긴 이런 부스러기들, 요거를 쇠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걔네들이 일단은 쌓여있는 상태는 퇴적물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더 굳어진 거를 이제 완전히 굳어진 걸 퇴저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산이나 높은 지역은 비바람에 노출되기가 쉬운 환경이죠. 그러면 풍화작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계곡이나 강을 따라서 흐르는 거는 운반작용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또 그 물에 휩쓸려서 계곡이나 강을 따라 흐르면서 계곡이나 강의 벽면을 두들기겠죠. 때리겠죠. 그러면서 그 벽면을 깎는 거를 침식작용이라고 부르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커다란 호수나 바다를 만나면 물에 흐르는 속도가 뚝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같이 휩쓸려 오던 쇠설물들 걔네들이 이제 쌓이게 돼요. 그거를 이제 퇴적물이라고 부르고 그런 작용을 퇴적작용이라고 부르고 걔네들이 이제 굳어지는 작용을 이제 속성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조금 단계가 나눠집니다. 자, 일단 얘네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는 퇴적작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이랑 두 번째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서 여기 이렇게 쌓였던 부분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때요? 위에 또 쌓였어. 그러면서 이 새로 쌓인 퇴적물에 의해서 무게가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확대해서 본 그림이 밑에 있는 그림인데 지금 이런 퇴적물과 퇴적물 사이에 빈 공간, 물이 채워질 수도 있고 이런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위에 퇴적물이 또 쌓여서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다짐작용이라고 하죠. 다짐작용을 받게 되면 공극의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자, 그러다가 지금 여기 교결작용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가 나오는데 얼음 알갱이를 하나 갖다 놓고 요거를 포크나 아니면은 뭐 젓가락 같은 걸로 꾹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진짜로 해보다가 어머니한테 등짝 맞지 마시고 여기 눌린 부분이 녹아요. 눌린 부분이 이 눌린 부분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도 요 입자 알갱이와 알갱이들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 위에서 계속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 눌린 부분에서 이 돌의 성분이 녹아요. 튀어나왔을까? 이런 입자하고 입자가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녹아서 지금 그 공극에 그 물질들이 채워져요. 공극에 채워진 이후에 얘네들이 다시 굳어요. 정출된다고 하죠. 굳으면서 여기 녹아있던 물질들이 이 알갱이와 다른 알갱이를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본드처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교결작용이라고 불러요. 교결작용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하면 아마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거를 시멘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시멘트로 그냥 굳힌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지. 그런 작용을 거쳐서 퇴적암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퇴적작용, 다짐작용, 교결작용, 퇴적작용, 다짐작용, 교결작용까지를 합해서 싸잡아서 여기 속성작용이라고 불러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고 퇴적암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쇠설성 퇴적암, 그다음에 화학적 퇴적암,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쇠설성 퇴적암은 쉽게 생각하면 침식작용으로 생성된 모래진흙자갈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부서진 애들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감, 사암, 셰일, 응회암 이것들이 쇠설성 퇴적암에 속하고 반면 화학적 퇴적암은 바다에 다양한 이온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아마 1학년 때나 아니면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라도 그런 실험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A라는 약품이랑 B라는 약품을 섞었더니 뽀얀 밀가루 같은 앙금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생성돼서 시험관 밑에 쫙 깔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액체 걔네가 이 앙금을 이렇게 덮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요 C라는 액체에 요 앙금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를 보는 실험들을 한 번씩은 해 보셨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다에 있던 성분들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뽀얗게 가루처럼 가라앉아서 굳어진 애들.
그 뽀얀 가루가 일단 고체 상태가 됐기 때문에 퇴적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가라앉아서 굳어진 애들, 그거를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은 유기물, 무기물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참 애매하죠. 유기물을 내 나름대로의 정의는 탄소가 화학 성분 안에 분자식 안에 탄소가 꼭 들어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생명체하고 연관이 지어지든가 아니면은 플라스틱류,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그 고분자 화합물, 이런 탄소가 들어있으면서 생명체의 일부이거나 아니면 플라스틱류, 걔네들을 유기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삼엽충이나 공룡이 플라스틱을 만들어 썼을 리는 만무하고, 원래 생명체였던 애들의 일부분이 쌓여서 굳어진 암석, 그게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표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쇠설성 퇴적암은 얘네들의 성분은 일체 따지지 않습니다. 성분은 따지지 않고 이 암석을 구성하는 입자 크기만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자갈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여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모래가 제일 큰 사이즈의 입자일 경우에는 사암, 그 다음에 점토가 가장 큰 점토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쉐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이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서 화산재가 날려서, 화산재는 고체 상태로 날려서 걔네들이 쌓여서 굳어지면 그거는 응회암이라고 불러요. 응회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추가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자, 진흙이 굳어서 쉐일이 된다라고 했는데, 진흙이 굳어서 되는 암석은 쉐일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이암이라고 있죠. 자, 암석이 쌓일 때 가령 여기 여감이 쌓였고, 그 위에 사암이 쌓였고, 그 위에 쉐일이 쌓였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암석과 암석의 경계면, 이게 2차원 그림에서는 선이 되겠지만 3차원에서는 경계면이 되겠죠. 이런 경계면을 층리라고 불러요. 층리, 영어로는 베드. 근데 이 하나의 암석층 안에서도 쌓이는 시점에 따라서 살짝 경계면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쉐일은 진흙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부에 살짝 내부 층리라고 할까, 그냥 우리끼리 그런 층리가 형성된 그런 암석이고, 이 암은 그런 층 없이 통으로 된 진흙 덩어리 암석,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쉐일을 다루게 될 거니까 이 암은 참고적으로만 그렇게 알아두시고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는 같아요. 여기서 오히려 좀 기억을 해 놓으면 좋을 거는 층리라는 단어, 요거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그래서 응회암은 다시 화산과 관련해서 생성된 암석이지만 얘가 화성암이 아니라 퇴적암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 탄산칼슘 CaCO3 성분이 화학 결합을 해서 바다에 쫙 가라앉아 갖고 굳어진 애들, 그거는 석회암. 석회암 낯선 경우 사람도 있겠지만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게 석회암이에요. 그 다음에 규소 성분, 실리콘, 규소 성분이 쌓여서 굳어지면 처트라는 돌이 되고, 그 다음에 암염은 소금 성분, 염화나트륨 성분이 굳어져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죠. 원래는 바다였는데 바다가
큰 바다와 연결이 안 되고 막히고, 그다음에 강물 유입도 이제 끝나고, 그 판구조 운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각 변동에 의해서 강물 공급도 끊기고 큰 바다하고도 막혀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바닷물들이 다 증발을 하고 소금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 소금들끼리 쌓여서 굳어지면 암염이라고 하는 암석이 된다. 자,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 식물. 고생대 때는 이제 주로 번성했던 식물들이 양치식물류라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고사리, 고사리의 조상쯤 되겠지. 근데 지금처럼 그 뭐 야들야들 고사리가 아니라 그 당시 고사리들은 막 지금 소나무 숲, 뭐 그런 숲을 이루는 굵직굵직한 아름드리 고사리였다고 하죠. 그래서 걔네들이 죽어서 쓰러지고 바로 흙이 덮여서 산소하고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탄화가 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탄이 되는 거지. 반면 이제 석유는 동물성이고 석탄은 식물성이고. 자, 그 다음에 조개나 소라나 뭐 이런 애들 껍질, 보통 앞에서 얘기했던 탄산칼슘 성분으로 자기 껍질을 만들어요. 그럼 걔네들이 죽어서 조개살, 뭐 소라살 이런 건 다 썩어서 없어지고 껍질끼리만 나중에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지면 성분은 아까 화학결합에 의한 석회암이나 조개 껍질에 의한 석회암이나 같은 석회암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은 껍질을 만들 때 탄산칼슘을 쓰는 게 아니라 규소 성분을 이용해서 자기 껍질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한데 몰려 살다가 죽어가지고 껍질만 또 남기면 셔트, 성분은 똑같으니까 셔트라는 퇴적암을 만들게 된다. 그런 애들은 유기적 퇴적암에 속한다. 원래 생명체였던 애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암석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로 볼 수 있고, 암석 사진 같은 것도 한번 봐놓으면 도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퇴적암에서 가장 기본적인 퇴적 구조, 퇴적된 모양, 그거는 층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층리가 발달한 퇴적암 사진, 여기 보시면 퇴적물이 처음 쌓인 그 당시의 수평면을 따라 이렇게 줄무늬들이 형성이 되고, 얘를 2차원적으로 보면은 줄무늬겠지만 3차원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이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층리라고 부른다. 자, 근데 퇴적 구조 중에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특이한 애들. 그래서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 이 네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사층리는 사자가 경사면 할 때의 사자야. 그 기울어진 층리란 뜻이 돼요. 기울어진 층리. 지금 여기서도 보시듯이 이렇게 층리들이 수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죠. 그 다음에 점이 층리는 점점 변한다. 그거를 점이적으로 변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뭔가 입자 사이즈를 일단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는 큰 놈, 점점 사이즈가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 다음에 연우는 물결이 찰랑거린 흔적, 그걸 얘기하고요. 건열은 건조해서 균열이 간 거를 건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각각의 퇴적 구조와 얘네들의 특징,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퇴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퇴적 당시의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적층의 역전 여부.
역전이란 말은 뭐냐면 지층이 뒤집힌 거를 역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층이 뒤집혔냐? 생성 당시에 비해서 현재 얘가 뒤집혀 있는 지층이냐? 아니면 생성 당시에 그 위아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층이냐?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네 가지 퇴적 구조가 있었잖아요. 사층리 한정인데 사층리에만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 과거 물이나 바람의 방향까지도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층리. 기울어진 층리라고 했지. 자, 여기까지가 호수 강이고 여기가 이제 큰 호수나 혹은 바다였다고 칩시다. 여기는 강이고 자, 그러면 여기는 유속이 빠를 테니까 모래진흙 자갈들이 휩쓸려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퇴적물들이 어떤 식으로 쌓이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돼요. 한 번 여름을 겪으면 여름엔 강수량이 많으니까 그럴 때 한번 퇴적물이 왕창 몰려와서 쌓이고 그 다음 또 강수량이 많을 때 또 한 번 와서 쫙 쌓이고 그 다음 또 한 번 와서 쫙 쌓이고 그 다음 또 한 번 와서 쫙 쌓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이 빙하기를 맞아서 해수면이 내려가든가 아니면 이 지역 자체가 뭐 융기를 하든가 땅에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걸 융기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이 빠져버릴 거란 말이야. 근데 노출이 되죠. 노출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위가 오히려 침식을 받게 되지. 윗면이. 여기가 침식을 받아서 깎여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지층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타일러스로 그리려니까 잘 안 그려지는데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남아있는 쪽이 쌓일 얘네들이 퇴적될 당시에 아래쪽이 되는 거고 침식을 받아서 이렇게 평평해진 면이 있는 쪽이 퇴적 당시에 위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사층리 한에서는 물이 흐른 방향도 알 수, 바람이 부는 방향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뾰족한 게 향하는 방향이 과거 물이 흘렀던 방향 혹은 뭐 바람이 분 방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어떻게 써먹냐? 자, 여러분 길거리를 부모님 차를 타고 국도나 이런 데를 지나가다 보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면에 산이 있었는데 도로를 만들려고 산을 깎은 경우 그러면 꼭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철망이 쳐져 있고 낙석주의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뭐 잔디를 심는다든가 이 지역에 잔디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뭐 콘크리트를 아예 발라버린다든가 그렇지 않고 암석이 그냥 노출되어 있을 경우 여기가 이제 지질 조사를 하는 대상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노두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이제 지층이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야. 지층이 나타났는데 여기를 잘 유심히 들여다보니
이렇게 사측리가 여기 나타나더라. 그림은 제대로 좀 예쁘게 못 그리겠는데, 사측리가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여전히 지금의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과거의 윗면이 존재하고 지금의 아래쪽에 과거의 뾰족뾰족한 아랫면이 존재하니까 이 지층은 뒤집히지 않았다. 역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층은 도대체 어떻게 뒤집히냐?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은 화산 폭발이 뻥 하고 일어나가지고 지층이 공중에서 3회전해서 땅바닥에 철퍼덕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생각해 보죠. 자, 처음에 지층이 이렇게 잘 쌓였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이라고 칩시다. 근데 얘가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 그 다음에 이게 땅의 겉부분이 아니라 땅 속에 적당히지만 아랫부분으로 내려갔다고 치잔 말이죠. 그러면은 열을 이제 적당히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지층이 깨지는 게 아니라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좀 심하게 휘어지면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전히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 자, 그런데 1번 지층을 쭉 따라다가 여기쯤 오면은 여기가 1번 지층이 돼요. 2번 지층을 쭉 따라가다가 여기 오게 되면 여기가 2번 지층. 3번 지층을 쭉 따라가면 여기가 3번 지층. 그럼 여기는 지금 뒤집혀 있는 상태지. 1, 2, 3번이. 그런데 나중에 통화작용을 받아서 침식을 당해가지고 이 윗부분은 다 침식돼서 없어지고 이 아랫부분은 아직 땅속에 묻혀있고 눈에 안 보이고, 그럼 우리는 뭐만 보게 돼요? 1, 2, 3번이 순서가 뒤집힌 지층만 보게 된다. 이런 경우가 지층의 역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사측리를 통해서 지층의 역전 여부, 그 다음에 당시에 얘는 교과서에 보면 얕은 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측리부터 일단 정리할게요. 수심이 얕은 곳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사막, 이런 데서 층리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구조를 보인다. 그래서 지층에 이런 환경이었다는 걸 일단 사측리가 발견되면 이런 환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물이 흘렀던 방향, 바람이 불었던 방향,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층의 역전 여부, 그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바람이 많이 부는 사막이라는 건 또 뭔 소리냐? 얕은 물을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사막은 뭐냐면 사막에는 사구라는 게 형성이 돼요. 모래 언덕이죠, 모래 언덕. 그래서 사구를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를 갖게 돼요. 그다음에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모래 언덕에서 제일 높은 이 부분이 여기서는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사구는 왜 이런 비대칭 형태로 나타나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에 있던 모래알갱이들이 바람에 날려서 슉 하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고개를 껄딱 넘어가면은 여기에 쌓이게 되지. 그러면은 사구가 계속 어떻게 되냐? 여기는 깎이고, 여기는 쌓이고, 여기는 또 깎이고, 여기는 또 쌓이고, 깎이고, 쌓이고. 그래서 사구가 이동을 하게 돼. 그러면은 사막에 캠핑을 갔다. 여기서 텐트를 치고 제일 높은 데서 잘 거야. 여기서 텐트를 치고 자면 그 다음 날쯤은 밤새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돼? 일로 내려오게 되겠죠. 사구가 뒤에서 하나가 더 오고 있으면 이제 파묻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어때? 아까
그 사층리가 형성되는 데랑 모래가 쌓이는 게 비슷한 모양새로 쌓이게 되죠. 이런 경우에도 사층리가 형성될 수 있다. 사층리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점이층리네요. 점이층리 좀 같이 일단 교과서부터 읽어보면, 퇴적물이 쌓일 때 크고 무거운 입자가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에 가벼운 입자는 나중에 쌓인다. 그래서 저탁류라는 표현이 나왔고, 다양한 크기의 쇠설성 입자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자, 여기 뭐 해저에 절벽이 있고, 여기가 깊은 바다라고 칩시다. 깊은 바다고, 여기가 바다 밑바닥. 그래서 뭐 해저 지진 같은 게 일어나. 바다에서 지진 같은 게 일어나. 그럼 여기에 있던 벽면에 있던 그 모래 진흙 자갈들이 한 번에 우르르 쏟아질 거 아니야. 흙탕물처럼 막 쏟아지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탁류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는 충분히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모래 진흙 자갈이 뒤섞여서 쏟아지다가도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자갈이 먼저 쌓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자갈들이 쌓일 거고, 그 다음에 굵은 모래, 고운 모래, 그 다음에 진흙들이 쌓이겠죠. 근데 이게 한 번의 지진에 이런 식으로 굵은 것부터 고운 것까지 쫙 쌓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런 층리를 점이층리라고 불러요.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해서. 그래서 점이층리가 한 번 발견됐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동네에 예전에 해저 지진이 한 번 있었겠구나. 점이층리가 두 개가 발견됐다 그러면 과거 그 동네에 지진이 최소 두 번은 있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퇴적 구조를 보면 위아래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지. 굵은 거 있는 쪽이 아래, 그 다음에 고운 입자가 있는 쪽, 진흙 입자, 이쪽이 퇴적 당시의 윗방향이 되겠죠. 점이층리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나? 연은 수심이 얕은 물에서 물결 방향으로 퇴적물이 표면이 물결 자국으로 생긴다. 강가? 바닷가? 해변? 자, 이런 데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물이 이렇게 가만히 수평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물결이 이렇게 치겠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밑에 있는 밑바닥도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결 모양대로 똑같이 만들어질 거다. 근데 이게 뭐 이대로 유지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윗부분이 뾰족하게는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약간 마모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상태로 그 이위에 또 새로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이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남겠죠. 그거를 연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뾰족한 쪽이 생성 당시의 위쪽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널찍한 쪽이 생성 당시의 아래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열. 건조해서 균열이 간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뭐 진흙밭이었는데 물이 다 증발하고 얘가 갈라진다. 뭐 위에서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갈라지겠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가뭄 들면은 논이 뭐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걸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갈라진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거 있는 쪽이 건열이 생성 당시에 위쪽이 될 거고, 뾰족한 게 있는 쪽이 생성 당시에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서 사침리, 그 다음에 저미층리, 그 다음에 연흔, 그 다음에 건열, 이런 것들은 퇴적 구조라고 부르고, 생성 당시에 환경,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애들이 만들어졌나, 그 다음에 지층이 뒤집힌 건가 안 뒤집힌 건가, 그 다음에 보너스로 사층리에서는 과거 물 혹은 바람이 불거나 흐른 방향, 그것까지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으로 하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